집단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결국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집단 농장입니다. 자, 집단 농장은 이미 연해주 지방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집단 농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05년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러시아 제국의 귀족 계층들은 꿀락이라고 하는 농촌 자본을 육성하여 농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스탈린은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숙청, 박멸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이 귀족 계층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귀족 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촌 자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집단 농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콜호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해주에서도 이미 이 집단 농장들이 존재했었고 우리 고려인들이 당시에는 연해주 한인들이죠. 이 한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도에 강제주를 당할 때에도 이 연해주에 존재했던 집단 농장이 그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꿀락들은 성향에 따라서 집단 농장에 배치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반혁명적인 꿀락, 그건 사형에 처해지거나 가장 외진 지역으로 배치를 받았으며 부유한 꿀락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의 꿀락은 집단 농장의 경계 부근에 배치되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의 생활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사실 러시아 제국의 생산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러시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노였습니다. 농노. 이 농노는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노들이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농업 지역에 농사를 담당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농노들은 농사일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이 생산물을 판매해서 나온 그 이익을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사실 놀고 먹어도 매년 아주 많은 자본이 부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학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러시아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이 키워드가 바로 잉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 스스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노들이 다 알아서 일을 다 합니다. 이 귀족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고민이 오늘 뭘 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족 계층들이 많은 이 농촌지를 갖다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밑에서 농노들이 정말 힘들게 정말 소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해서 귀족의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이제 그 사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러시아 귀족은 그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미술품들을 갖다가 수집을 합니다. 이 미술품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만듭니다. 이 귀족 한 명이 수집한 이 미술품들을 갖다가 구경하는데 사실상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얼마나 많은 이 미술품들을 본인이 사들였기에 하루가 걸려서 그 사람이 수집한 미술품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치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농노들이 반발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은 과감하게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이 부르주아 귀족 계층들을 갖다가 박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쿨락이라고 하는 이 농촌 지역의 귀족 계층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쿨락들이 강제 이주된 장소는 우랄, 카자흐스탄 그리고 시베리아. 아주 추운 곳이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쿨락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을 집단 농장에 배치하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혔으며 명령을 거부한 자들은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어쨌든 이 집단 농장을 통해서 국가의 농산물을 갖다가 수확하고자 했고 또 이러한 집단 농장을 통해서 자신의 확실한 통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탈린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탈린은 초기에 집단 농장의 구성원을 다양한 민족 간의 혼합적 형태를 요구했다. 자, 러시아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집단 농장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 나온 이것은 바로 다양한 민족들 간의 어떤 혼합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한 집단 농장의 구성원들을 다양한 민족으로 섞어 놓으면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뭡니까?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스탈린과 같은 그런 집권 계층에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탈린 통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공간에 하나의 존재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다양한 존재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견제하기 때문에 외부의 집권 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집단 농장은 좀 달랐습니다. 한 집단 농장 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의 어떤 견제, 또 충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도 결국 한 집단 농장에 가급적이면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원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이 반발을 하였고
1937년 강제주를 통해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의 초기 이 형태는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연해주 지역에 연해주 한인들 중심의 집단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중앙아시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즈벡인들, 러시아인들, 타직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 농장에 같이 섞어 놓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생산에 있어가지고 역효과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우즈벡, 까작, 러시아 이러한 민족, 그리고 이주를 당한 민족들을 별도로 나누어서 개별적 민족 구성원으로 집단 농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만이 사는 집단 농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연해주의 한인들 중심으로 존재했던 이 집단 농장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오면서 스탈린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집단 농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현지인들도 그렇고 고려인들도 그렇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집단 농장의 한 민족, 하나의 민족만이 구성원으로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고려인들이 배치받은 집단 농장은 말이 농장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집단 농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의 한인 중심의 집단 농장을 갖다가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이 집단 농장과 섞으려고 했단 말이죠. 합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서로 반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민족, 하나의 민족의 하나의 집단 농장 제도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미 존재한 집단 농장 외에 다른 집단 농장을 고려인들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허벌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농기구가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치받은 집단 농장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려인들은 또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